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의 정취가 묻어나는 프로비던스 파크의 밤이 찾아왔지만 홈팀 포틀랜드 팀버스의 승리가 가져다주는 평온함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짙은 당혹감과 해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미국 북서부의 가랑비가 내리는 창백한 고압 조명 아래 전광판에 표시된 이 데일이라는 점수는 리그 최하위권 팀에게 패배한 거함 LAFC에게는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관중과 전문가들을 경악게 한 것은 단순히 선두팀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장 위에 한 명의 익숙한 실루엣이 사라졌을 때 그 강력했던 제국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기력하고 영혼 없는 모습으로 변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팀 로테이션을 위해 휴식을 부여받아 단 1분도 잔디를 밟지 않은 손흥민은 역설적으로 모든 비판과 분석 그리고 뒤늦은 눈물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패배는 단순히 승점을 잃은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슈퍼스타가 미국 축구계에서 쥐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잔인한 진실을 폭로한 거대한 심리적 해부학이었습니다. 전설적인 등번호 7번의 부재는 LAFC의 운영 구조에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냈으며 그 어떤 대체 자원도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습니다. 전술 전문가들은 흔히 득점과 도움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프로비던스 파크에서 전 세계는 전술적 중력이 사라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리그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져온 개념입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존재할 때 그는 거대한 자석처럼 상대 수비진의 구조를 강제로 해체해버립니다. 그가 측면을 따라 달리는 단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포틀랜드의 수비수 최소 2명은 공포에 질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그를 추격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움직임이 데니스 부앙가나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략할 수 있는 광활한 공간의 완충지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없자 포틀랜드 팀버스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라인을 높였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LAFC의 허리 라인을 질식시켰습니다. 모든 라이벌을 파괴하던 공격 기계는 순식간에 파편화되었으며 속출하는 패스 실수와 전반전 점유율이 겨우 40%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극심한 정체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템포를 조절할 메스트로가 없는 LAFC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절망적인 롱볼만 남발하는 외로운 조각들의 집합체에 불과했습니다. 패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후반 48분 2008년생의 어린 재능주드 테리가 믿기 힘든 골을 터뜨리며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에서 공을 잡은 28 세 소녀는 수비수를 따돌리는 한 번의 움직임 뒤에 오른발 안쪽으로 완벽한 곡선을 그려냈고 공은 골문의 구석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슈퍼스타가 자신의 글로벌 브랜드로 만든 살인적인 구역, 즉 손흥민 존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골이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그 궤적의 아름다움에 숨을 죽였으며 마치 손흥민의 영혼이 미국의 젊은 선수 몸에 빙의한 듯한 착각마저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LAFC는 동점 상황을 지키지 못한 채 경기 막판 두 번째 골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경기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환상적인 가마차기 슛에 대한 찬사를 기다리던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주드 테리는 눈물 섞인 고백으로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소니에게 미안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그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과는 단순한 사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라커룸에 설정해 놓은 가혹할 만큼 높은 기준에 짓눌린 영혼의 분출이었습니다. 테리는 경기 전 어린 선수들 전원이 손흥민과 골키퍼 위고 요리스에게 선배들이 피땀 흘려 쌓은 무패 행진과 성과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했음을 밝혔습니다. 포틀랜드 같은 약팀을 상대로 한 패배는 단순한 승점 손실이 아니라 테리와 같은 선수들에게는 리더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과도 같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젊은 선수의 실수에 관용적인 미국 축구 문화는 손흥민이 LAFC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완벽주의라는 유전자입니다. 손흥민에게 패배는 결코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없으며 패배에 익숙해지는 것은 직업에 대한 범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깊이는 다음 세대에게 기술적 유산을 전수하는 능력에도 있습니다. 주드 테리는 그 신성한 가마차기, 슛이 단순한 우연이나 천부적인 재능의 결과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공식 훈련이 끝난 뒤 매번 수백 시간 동안 남아 연습한 결과였으며 그 곁에는 멀리 있는 스타가 아닌 헌신적인 스승으로서의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테리의 디딤발 각도를 하나하나 교정해주고
호흡을 조절하는 법과 슈팅 직전 상대 골키퍼의 손가락 사이 빈틈을 바라보는 법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손흥민의 위대함은 자신의 가장 값비싼 기술적 비밀을 국적도 혈연도 없는 어린 선수에게 기꺼이 전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대형 스타들이 미국을 단지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즐기며 개인적으로 빛나기 위한 은퇴지로 여기는 반면 손흥민은 클럽의 새싹들을 통해 자신을 복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왕조를 건설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테리의 골은 혈연을 넘어서 전수된 손흥민 존이었으며 그의 영향력이 이미 LAFC의 세포 속까지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영향력 중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그가 가르친 정신적 철학이며 이는 그의 엄격한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사상입니다. 주드 테리는 메이저리그 사커 젊은 선수들의 가장 큰 장벽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거물급 스타들 앞에서 느끼는 자격지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한 패스를 선택하곤 했습니다. 이를 꿰뚫어 본 손흥민은 테리에게 나중에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회고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 밖에 있는 벽들은 사실 전혀 높지 않아. 단지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넘어가지 못하는 것뿐이야. 손흥민의 커리어를 아는 이들이라면 이 말에서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가르친 잔혹하지만 위대한 가르침의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격지심이야말로 천재성을 가두기 위해 마음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는 철학 말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겪었던 가혹한 과정, 즉 축구와의 피가 맺힐 때까지 매일 약한 발로 1000번의 슈팅을 했던 그 경험을 통해 미국의 젊은 선수들에게 비겁함의 벽을 부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 차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강철 같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진 전사가 되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주드 테리의 인터뷰가 방영되자마자 미국 매체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휘몰아쳤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한면 기사로 그림자의 존재감, 손흥민이 벤치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기사는 역사상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단 한 명의 선수가 부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선수가 패배한 경기에서 환상적인 골을 넣고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게 만들 정도로 깊은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ESPN FC 채널에서도 해설가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베테랑 전문가는 우리는 지금 문화적 전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상업적 계약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 축구의 나태한 경기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긍정적인 바이러스인 터집니다. 테리의 사과는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달하지 못했을 때 두려움을 느껴야 할 명예의 문턱을 설정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축구 포럼의 여론 또한 두 갈래로 나뉘었지만 모두 손흥민의 권력에 집중되었습니다. 해시태그 손흥민의 기준은 트위터에서 트렌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LAFC 팬들은 주드 테리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하며 클럽이 골보다 더 값진 자산인 세대 간의 연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오랜 팬은 30년 동안 축구를 봐왔지만 경기장에 없는 선수의 이름이 뛰고 있는 22명보다 더 많이 거론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손흥민은 LAFC를 그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일부 분석가들은 팀이 특정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없다면 LAFC는 그저 진흙발을 가진 거인에 불과하며 그의 주변 선수들을 봉쇄하는 법을 아는 어떤 상대에게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포틀랜드 팀버스와의 경기 결과는 의도치 않게 슈퍼스타가 없을 때의 감독 역량과 전술 시스템에 대한 신랄한 기소장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LAFC가 손흥민의 중력을 너무 남용한 나머지 스스로 두 발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미국 땅에서 아시아 선수의 위상에 대한 절대적인 증명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즐기러 미국에 온 외국인 스타라는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설계자이자 스승, 그리고 도덕적 상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권력은 주장 완장이나 슈퍼스타의 특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헌신과 주변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이타심에서 나옵니다. 프로비던스 파크의 조명이 서서히 꺼졌을 때 눈물을 머금고 서 있던 주드 테리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축구 팬들의 뇌리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위대한 영웅의 그림자 아래에서 성장하는 성장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번 패배는 비록 쓰라렸지만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남긴 유산에 대한 연대기에서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가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승리를 위해 골을 다고 넣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존재 자체로 축구라는 스포츠 전체를 재정해야 하는 선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후제에 속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기에 뛰든 안 뛰든 모든 경기를 자존심과 완벽을 향한 갈망에 대한 수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포틀랜드전의 패배는 LAFC 영광의 날들의 종말이 아니라 팀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필요한 휴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과 같은 천재의 인도에 걸맞은 팀이 되기 위해 단순히 그의 중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작은 별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심리적 벽을 스스로 허물고 안전지대의 경계를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손흥민은 기술과 철학을 통해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지만 정작 날아오르는 것은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주드 테리의 사과는 깨진 약속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손흥민의 기준이 더 이상 억누르는 압박이 아닌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향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권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며 개인의 영광보다는 집단의 위대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큰 꿈을 꾸는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을 빚어낼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등번호 7번 선배가 매일 이 미국 땅에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